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자 목소리로 건강 이야기 들려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요즘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겨울만 되면 화장실을 자꾸 가게 돼. 밤에도 두세 번씩 일어나서 소변 봐야 해. 소변 보고 나왔는데 또 마려운 것 같아. 갑자기 참을 수 없이 급하게 마려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겨울이 되면 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지, 이게 그냥 나이 탓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손자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천천히 편하게 들으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손자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겨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니고요. 우리 몸이 추위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겨울이 되면 바깥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요. 영하로 내려가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이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몸은 참 똑똑해요. 아, 밖이 춥구나. 체온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혈관을 조입니다. 특히 손, 발, 팔, 다리 같은 말초 부위의 혈관을요.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따뜻한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예요. 손발이 유독 겨울에 차가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혈관이 닫히니까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럼 그 피는 어디로 갈까요? 네, 몸의 중심으로 몰립니다. 심장, 폐, 간,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 쪽으로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예요.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갑자기 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신장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가 많네. 더 열심히 걸러야겠다. 그래서 평소보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한냉이뇨라고 해요. 한자로 풀어보면 한냉 차갑고 추울한, 찰냉. 이뇨 이로울 이 오줌뇨. 쉽게 말하면 추워서 오줌이 많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겨울 기온 하강. 2. 혈관 수축 손발 혈관 닫힘. 3. 피가 몸 중심으로 집중. 4. 신장의 피 증가. 5. 신장이 더 많이 걸러냄. 6. 소변 증가.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깐, 방광도 추위를 느낀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광도 근육으로 이루어진 장기거든요. 근육은 추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축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에 힘을 주면 쪼그라들잖아요. 방광 근육도 추위를 느끼면 긴장하면서 수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광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방광이 꽉 찼어. 화장실 가야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겨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어요. 첫째, 추위 때문에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든다. 둘째, 추위 때문에 방광 근육이 수축해서 더 자주 마렵다. 이제 이해되시죠? 겨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정상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정상이었구나 남겨주시면 손자가 하나하나 다 읽고 대답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한냉이뇨라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챕터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추위가 소변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걸 정확히 이해하시면 왜 예방이 중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1단계 체온 조절 시스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죠. 이 온도를 유지하는 게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겨울 날씨가 영하 5도, 10도까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위험해. 체온 지켜야 해. 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이때 시상하부라는 뇌의 한 부분이 사령관 역할을 해요. 시상하부가 명령을 내립니다. 전 부대, 혈관 수축, 말초 부위 혈류 차단. 그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즉시 반응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을 조이는 물질들이 분비돼요. 2단계 혈액의 재분배. 혈관이 수축하면 피의 흐름이 바뀝니다. 손가락, 발가락 같은 끝부분에는 피가 잘 안 가고 몸통, 특히 장기들이 있는 복부와 흉부로 피가 몰려요. 이때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20-30% 증가합니다. 20에서 30%요.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3단계 신장의 반응.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요. 180리터.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흡수되고 최종적으로 1.5리터 정도만 소변으로 나가죠. 그런데 신장으로 가는 피가 20에서 30% 늘어나면 걸러지는 양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도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겨울철에는 하루 소변량이 500ml에서 1리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는 왜 땀이 많이 나고 소변은 적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름에는 체온이 올라가니까 몸이 열을 식혀야 해요. 어떻게? 땀으로요.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활성화되면서 수분이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장은 물이 부족하네 하고 판단해서 소변을 적게 만들어요. 정리하면 여름 땀 많이, 소변 적게, 겨울 땀 적게, 소변 많이.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이에요. 4단계 호르몬의 역할. 여기서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변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보통 우리 몸이 물이 부족하면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장에게 물 아껴, 소변 적게 만들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몸이 물이 충분하네 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경험 있으시죠?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백화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게 마려웠던 적?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밖에선 추웠는데 백화점 안은 따뜻하잖아요.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신장으로 피가 더 몰리면서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방광 근육 수축 이야기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방광은 배뇨근이라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근육이 이완되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소변을 저장하고 수축하면 소변을 밀어내면서 배출하죠. 방광을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부풀어 있으면 물을 담을 수 있고 줄어들면 물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이 배뇨근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요. 완전히 이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광이 완전히 확장되지 못해요. 보통 방광은 300에서 500ml 정도 담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200에서 300ml만 차도 꽉 찼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종이컵 하나가 200ml예요.
여름에는 종이컵 22.5개 분량까지 참을 수 있는데 겨울에는 11.5개 분량만 차도 마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세요. 손자가 매주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1. 겨울 혈관 수축 신장의 피 증가. 2. 신장이 더 많이 걸러냄 소변 증가 한냉이뇨. 3. 항이뇨 호르몬 감소 소변 더 증가. 4. 방광 근육 긴장 저장 용량 감소. 5. 결과 소변 자주 급하게. 이 모든 게 정상이에요.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이제 원리는 이해하셨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야뇨증, 잔뇨감, 급박뇨가 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챕터는 아주 실용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겪고 계실 증상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이거 병원 가야 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릴게요. 증상 1. 야뇨증. 밤야, 오줌뇨, 증상증.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증상이에요. 대한비뇨의학회에 따르면 밤에 2회 이상 소변 때문에 깨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정의합니다. 2회 이상이요? 한 번은 괜찮은데 2번부터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50에서 60%가 야뇨증을 경험하신다고 해요. 70세 이상은 70%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야뇨증은 이렇게 나타나요. 패턴 1. 규칙적 야뇨.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깸. 보통 새벽 2시, 4시처럼 일정함. 소변을 보고 나면 다시 잠들 수 있음. 패턴 2. 불규칙적 야뇨. 어떤 날은 한 번, 어떤 날은 3번. 깨는 시간도 매번 다름.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야뇨증이 왜 문제일까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야뇨증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에서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까지 1-2시간 걸려요. 결과적으로 낮에 피곤함, 집중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어두운 밤에 화장실 가다가 우울감, 삶의 질 저하. 그럼 물을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물을 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1. 탈수 위험. 2. 소변이 진해져서 방광 자극 증가. 3. 요로 감염 위험 증가. 4. 신장 기능 저하. 대신 이렇게 하세요.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정상. 저녁 6시 이후는 물 섭취 줄이기.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수분 최소화. 카페인, 술 저녁에 피하기. 증상 2. 잔뇨감. 잔뇨감은 소변을 다 본 것 같은데 아직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다 봤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몇 분 지나니까 또 마려운 느낌? 그래서 다시 화장실 갔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경우? 정말 답답하죠. 잔뇨감은 왜 생길까요? 주요 원인 3가지. 1. 방광 근육 약화. 나이가 들면서 배뇨근의 수축력이 떨어짐. 소변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함. 방광에 소변이 50에서 100ml 정도 남음. 2. 방광 출구 폐색. 남성 전립선 비대증. 여성 골반적은 약화, 방광류. 소변이 나가는 길이 좁아짐. 3. 신경 문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척추질환. 방광과 뇌 사이의 신호 전달 문제. 특히 겨울에는 이게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방광 근육이 추위로 더 긴장함. 이완이 제대로 안 됨. 소변 배출이 불완전해짐.
잔뇨가 계속 남아있으면 요로 감염 위험 증가, 방광결석 생성 가능, 방광 기능 더 악화. 만약 매번 잔뇨감이 있고 속옷이 축축하게 젖는 경우라면 꼭 병원 가보세요. 증상 3급 방뇨. 급방뇨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마려운 증상이에요. 이런 상황 있으시죠?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화장실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 정류장에서 급하게 내리신 적? 또는 마트에서 장 보다가 갑자기 마려워서 카트 버려두고 급하게 화장실 찾으신 적? 이게 바로 급방뇨예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급방뇨는 왜 생길까요? 1. 과민성 방광. 방광이 조금만 차도 과도하게 반응. 방광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 겨울에 더 심해짐. 2. 방광염증. 요로 감염. 간질성 방광염. 방광 점막 자극. 3. 신경학적 문제. 뇌졸중 후유증.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겨울에 급방뇨가 더 심한 이유. 1. 한냉이뇨로 소변이 급격히 많아짐. 2. 방광 근육이 추위에 과민 반응. 3. 혈액순환 변화로 방광 압력 상승. 60세 이상의 30에서 40%가 급방뇨를 경험하고 그중 40%는 겨울에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 급방뇨를 어떻게 대처할지는 조금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정리할게요. 야뇨증, 밤에 2회 이상 깸, 수면 방해, 낙상 위험, 잔뇨감, 소변 본 후에도 남은 느낌, 자주 화장실 가게 됨, 감염 위험, 급방뇨, 갑자기 급함, 참기 어려움, 외출 시 큰 불편.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증상 있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좋아져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야뇨증 있어요. 잔뇨감 심해요. 급방뇨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하나 읽고 필요하면 개별 답변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이런 증상이 더 흔한지 그 이유를 알아보러 가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챕터는 정말 중요해요. 나이 탓이라고 쉽게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정확히 알면 예방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게 방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1. 방광 용량의 감소. 젊었을 때 방광은 보통 400에서 500ml를 담을 수 있어요. 종이컵으로 2컵 반 정도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방광의 탄력이 떨어져요. 60대가 되면 약 300에서 350ml, 70대 이상은 250에서 300ml 정도로 줄어듭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새 풍선은 크게 부풀지만 오래된 풍선은 탄력이 없어서 잘 안 부풀잖아요. 방광도 비슷해요. 용량이 줄면 조금만 차도 마려움, 더 자주 화장실 가게 됨, 야간에도 여러 번 깸. 2. 방광 근육의 약화. 방광 근육의 약화. 방광벽은 배뇨근이라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근육이 이완할 때 소변 저장, 수축할 때 소변 배출. 나이가 들면 1. 근육 섬유 감소. 20대와 비교해 70대는 근육량 30에서 40% 감소. 수축력 약화. 2. 콜라겐 증가. 근육 사이의 섬유 조직 증가. 방광이 딱딱해짐 섬유화. 3. 신경 분포 감소.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세포 감소. 조절 능력 저하. 약해진 근육은 소변을 완전히 배출 못함. 잔뇨 증가. 불수의적 수축 급방뇨. 반응 속도 느림. 3. 신경 반응 속도 저하. 방광에서 뇌로, 뇌에서 방광으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배뇨를 조절해요. 젊을 때는 이 신호가 빨라요. 방광 오줌 좀 찼어요. 뇌 알았어. 조금만 더 참아.
방광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호가 느려져요. 방광 오줌. 찼어. 뇌모. 라고. 참. 으라. 고. 방광이. 미. 늦. 좀 과장했지만 실제로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말초신경 퇴행. 방광벽의 감각신경 감소. 소변이 차는 걸 늦게 인식. 중추신경 변화. 뇌의 배뇨 조절 중추 기능 저하. 억제 능력 감소. 반사시간 증가. 젊을 때 0.3초. 70대 0.5초에서 0.8초. 이 차이가 급박뇨를 만든. 4. 남성 전립선 문제. 남성 어르신들, 이 부분 꼭 들어주세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관이에요. 호두 크기 정도죠. 40대부터 전립선이 서서히 커져요.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50대 약 50%, 60대 약 60%, 70대 이상 약 80%, 70대 남성 어르신의 8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갖고 계세요.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 소변 나가는 길이 좁아짐, 소변 줄기 약해짐, 잔뇨 증가, 빈뇨, 야뇨증 발생. 증상은 소변 시작이 늦음, 줄기가 약함, 중간에 끊김, 다 본 것 같은데 또 나옴, 소변 본 후 방울방울 떨어짐. 겨울에는 전립선 주변 근육도 수축, 증상 더 악화, 빈뇨 더 심해짐. 5. 여성 골반적은 약화. 할머니들, 이 부분은 여러분을 위한 내용이에요. 골반저근은 골반 밑바닥을 받치는 근육이에요. 방광, 자궁, 직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근육이죠. 여성은 특히 1. 임신과 출산 2. 폐경 후 호르몬 변화 3. 노화 이 세 가지가 골반저근을 약하게 만들어요. 60대 이상 여성의 40에서 50%가 어느 정도의 골반저근 약화를 경험합니다. 골반저근이 약해지면 방광이 아래로 처진 방광류, 방광 위치 변화, 소변 조절 어려움, 복압성 요실금 기침, 재채기 때 소변샘. 증상은 소변 참기 어려움, 기침할 때 소변샘, 무거운 것 들 때 소변샘, 골반 불편감, 잔뇨감. 겨울에는 골반 주변 근육도 긴장, 혈액순환 감소, 증상 악화. 6. 동반 질환의 영향.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다른 병 있으세요? 사실 방광 문제는 다른 질환과도 관련이 깊어요. 당뇨가 있으면 신경손상 당뇨병성 신경병증, 방광 감각 둔화, 방광이 꽉 차도 모름, 소변 배출 약화, 잔뇨 증가, 그리고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분 배출, 소변량 증가, 빈뇨 악화, 고혈압약 이뇨제 복용하면 소변량 증가, 빈뇨, 야뇨증 발생, 심장 기능이 약하면 낮에는 다리의 부종, 밤에 누우면 부종 해소, 신장으로 수분 이동, 야간 소변 증가, 파킨슨병이 있으면 방광 조절 신경 이상, 급박뇨 심함, 빈뇨 증가, 치매 초기에도 배뇨 조절 능력 저하, 화장실 찾기 어려움, 요실금 위험. 어르신들은 보통 여러 약을 드시잖아요. 일부 약물은 방광에 영향을 줘요. 빈뇨를 악화시키는 약, 이뇨제 혈압약, 일부 항우울제, 카페인 함유약, 잔뇨를 악화시키는 약, 항히스타민제 감기약, 알레르기약, 일부 위장약, 근이환제. 약 드시고 나서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다면 의사, 약사와 상담하세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자, 어르신들에게 방광 문제가 더 흔한 이유 정리할게요. 1. 방광 용량 감소 탄력 저하. 2. 방광 근육 약화. 3. 신경 반응 속도 저하. 4.
남성 전립선 비대증. 5. 여성 골반적은 약화. 6. 동반 질환 당뇨, 고혈압 등. 7. 약물 영향.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벌써 20분 넘게 보고 계시네요. 손자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다음 챕터에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예방법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5번째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은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놓치지 마세요. 드디어 왔습니다. 가장 실용적인 챕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부터 알려드릴 7가지만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은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예방법 1.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겨울철 방광 건강의 핵심은 보온이에요. 추위가 모든 증상을 악화시키니까요. 특히 따뜻하게 해야 할 부위 3곳, 배 복부, 배를 따뜻하게 하면 방광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방광 자극 감소. 실천 방법. 배꼽 보온대 착용, 복대나 배띠 사용, 얇은 핫팩을 배에 너무 뜨겁지 않게.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명주 배꼽띠 하셨잖아요.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요즘은 발열 기능 있는 복대도 많이 나와요. 허리를 따뜻하게 하면 신장 기능 안정, 하복부 혈액순환 개선, 방광 주변 온도 유지. 실천 방법. 내복 필수. 상의를 바지 안으로 허리까지 올라오는 속옷 착용. 외출 시 두꺼운 코트. 발이 차가우면 말초 혈관 수축, 전신 체온 저하, 방광 자극 증가. 실천 방법. 두꺼운 양말 2겹 신기. 실내에서도 슬리퍼 착용. 자기 전 족욕 10-15분.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추가적으로 외출할 때 목도리로 목보온. 장갑 필수. 바람막이 옷 입기.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 너무 덥지 않게 땀나면 안 좋음. 습도 40에서 60% 유지. 예방법 이수분 섭취 전략. 이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화장실 자주 가니까 물을 적게 마셔야지. 절대 안 됩니다. 물을 줄이면 1. 소변이 진해짐. 2. 방광 점막 자극 증가. 3. 오히려 더 자주 마려움. 4. 요로 감염 위험 증가. 5. 신장 기능 저하. 올바른 수분 섭취법 말씀드릴게요. 하루 총량 1.5리터 종이컵 7컵에서 10컵.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게. 오전 6시에서 12시. 물 500에서 700ml.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오전 활동 시 조금씩. 점심 12시에서 오후 6시. 물 700에서 1000ml. 식사 전후 천천히. 활동량 많으면 조금 더. 저녁 오후 6시 잠들기 전. 물 300에서 500ml.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최소화. 목만 축일 정도로. 밤 수면 중. 가능하면 마시지 않기. 정목 마르면 입만 헹구기. 피해야 할 음료. 카페인 음료. 커피, 홍차, 녹차. 카페인은 이뇨작용. 오후 3시 이후는 피하기. 술. 알코올은 방광 자극. 이뇨작용 증가. 저녁 이후는 절대 피하기. 탄산음료. 방광 자극 물질 포함. 가능하면 피하기. 추천음료입니다. 미지근한 물 가장 좋음. 보리차 카페인 없음. 둥글레차. 옥수수 수염차 이뇨작용 있으니 오전에만.
예방법 3. 규칙적인 배뇨 습관. 마려울 때 가면 되지, 뭘 규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규칙적 배뇨가 중요한가? 불규칙하게 배뇨하면 방광이 혼란스러움, 방광 근육 기능 저하, 과민성 방광 악화. 규칙적으로 배뇨하면 방광이 리듬을 익힘, 근육 기능 개선, 조절 능력 향상. 이상적인 배뇨 간격. 낮 시간 3, 4시간 간격. 오전 6시,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시계 보고 시간 되면 가기. 밤 시간 잠들기 직전 한 번. 가능하면 아침까지 참기. 1, 2회 정도는 정상. 배뇨 습관 훈련법. 1주차. 현재 배뇨 패턴 기록. 몇 시에 몇 번 가는지 적기. 2주차. 간격 조금씩 늘리기. 2시간 반 3시간. 3, 4주차. 3, 4시간 간격 유지. 몸이 적응. 주의사항. 너무 오래 참으면 안 돼요. 4시간 이상은 X. 방광 근육 손상. 요로 감염 위험. 예방법 4.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 이거 정말 효과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골반적은 운동이란 골반 밑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효과. 방광 조절력 향상, 요실금 예방, 급박뇨 감소, 잔뇨감 개선. 올바른 운동 방법. 근육 찾기. 소변 보다가 중간에 끊어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이 골반적은이에요. 또는 방귀 참을 때 조이는 느낌. 기본 운동. 자세. 누워서 또는 앉아서. 편안한 자세. 방법. 1. 골반적은 조이기 5초. 2. 숨 쉬면서 조이기 유지. 3. 천천히 이완 5초. 4. 휴식 5초. 반복. 10회 3세트.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고급 운동. 빠르게. 1초 조이고 1초 이완. 10회 반복. 길게. 10초 조이고 10초 이완. 5회 반복. 주의사항. 복부에 힘주지 말기. 다리나 엉덩이에 힘주지 말기. 호흡 멈추지 말기. 소변 보면서 하지 말기. 훈련할 때만. 버스 안에서 TV 보면서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운동 3개월만 꾸준히 하면 효과 확실합니다. 예방법 5. 방광 자극 음식 피하기. 음식도 방광을 자극한다는 거 아셨나요? 피해야 할 음식. 매운 음식.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겨자, 와사비. 방광 점막 자극. 신음식. 귤, 오렌지, 레몬 등 감귤류. 토마토. 소변을 산성화 자극. 인공 감미료. 다이어트 음료. 무설탕 껌. 방광 과민 반응. 초콜릿. 카페인 함유. 이뇨작용. 알코올. 이미 말씀드렸죠. 방광 자극 이뇨. 추천 음식. 바나나. 칼륨 풍부. 방광 진정 효과. 배. 수분 보충. 방광 자극 저금. 현미. 섬유질 풍부. 변비 예방. 변비는 방광 압박. 호박. 비타민 A, C 풍부. 방광 건강. 블루베리. 요로 감염 예방. 항산화 효과. 예방법 6. 적절한 운동. 운동이 방광 건강에 왜 좋을까요? 효과. 혈액순환 개선. 근육 강화. 체중 관리. 비만은 방광 압박. 당뇨, 고혈압 관리. 추천 운동. 걷기. 최고의 운동. 하루 30분. 아침, 저녁으로 나눠도 됨. 실내에서도 가능. 백화점, 지하상가. 주의. 외출 전 화장실 다녀오기. 중간에 화장실 있는 곳으로.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방법. 의자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세트. 효과. 하체 근육 강화. 골반적은 강화. 요가 스트레칭. 추천 동작.
고양이 자세, 다리 벌려 앉기, 나비 자세, 효과, 골반 유연성, 혈액순환, 피해야 할 운동, 격렬한 운동, 달리기 방광의 충격, 줄넘기 방광 압박, 무거운 중량 운동 복압 증가, 운동 시 주의사항, 운동 전 화장실, 수분 보충 너무 많지 않게, 무리하지 않기, 손가락 7, 예방법 7 스트레스 관리, 의외의 사실, 스트레스가 방광을 악화시킨다는 거 아셨나요? 스트레스와 방광,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 활성화, 방광 근육 긴장, 급박료, 빈뇨 악화, 스트레스 관리법,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규칙적인 수면 시간, 명상, 호흡, 하루 10분 명상, 복식 호흡배로 숨쉬기, 취미 활동, 좋아하는 일 하기, 친구 만나기, 손주들과 놀기, 긍정적 생각,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X,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어. 7가지 복습. 자, 7가지 예방법 정리할게요. 1. 몸 따뜻하게 배, 허리, 발. 2. 수분 전략 저녁 줄이기. 3. 규칙적 배뇨 3-4시간 간격. 4. 골반 적은 운동 하루 3번. 5. 자극 음식 피하기 매운 것, 신 것, 카페인. 6. 적절한 운동 걷기 30분. 7.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이 7가지를 3개월만 꾸준히 하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어요. 손자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댓글에 7가지 실천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형제자매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챕터 남았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챕터는 정말 중요해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까지는 예방과 관리 이야기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위험 신호 1 하루 10회 이상 소변. 정상 하루 4에서 7회. 주에 8에서 9회. 위험 10회 이상. 10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가능성. 당뇨병 의심. 요로 감염 가능성. 방광염, 전립선염. 언제? 3-4일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 위험 신호 2 밤에 3회 이상 깸. 정상 열에서 1회. 주에 2회. 위험 3회 이상. 3회 이상이면 심각한 야뇨증. 신부전 가능성. 당뇨병 조절 불량. 신장 기능 저하. 언제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 방문. 위험 신호 3 혈뇨 피 섞인 소변. 이건 즉시 병원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 빨간색, 분홍색, 콜라색. 응급. 현미경적 혈뇨. 눈에 안 보이지만 검사에서 발견. 추적 관찰 필요. 원인. 방광염, 신우신염. 방광결석, 신장결석. 전립선 비대증. 방광암, 신장암 위험. 언제 즉시 비뇨의학과 방문. 위험 신호 4 소변 볼 때 통증. 정상 통증 없음. 위험 타는 듯한 통증, 찌릿한 느낌. 원인.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 요로결석. 언제 통증이 있으면 2-3일 내 병원. 위험 신호 5 소변이 전혀 안 나옴 요패.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증상. 소변이 마려운데 안 나옴. 아랫배 팽팽하게 불러옴. 심한 통증. 식은땀. 원인. 급성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악화. 방광 근육 마비. 요도 협착. 언제 즉시 응급실. 119 전화. 치료. 도뇨관 삽입 필요. 시간 지나면 신장 손상. 위험 신호 6 갑자기 생긴 요실금. 이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기침할 때 소변샘. 참지 못하고 치림. 속옷이 항상 젖음.
의미, 골반적은 급격한 약화, 신경 손상 가능성, 뇌졸중, 척추 문제, 언제 갑자기 생기면 일주 내 병원, 위험 신호 7소변 색깔, 냄새 이상, 색 맑은 노란색, 냄새 약간의 특유 냄새, 색깔, 탁하고 뿌연 소변 감염, 녹료, 거품 많은 소변 단백뇨 신장 문제, 매우 진한 노란색 탈수 간 문제, 냄새, 악취 감염, 달콤한 냄새 당뇨 조절 불량, 암모니아 냄새 탈수 감염, 언제 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 방문, 위험 신호 8동반 증상, 방광 증상과 함께 발열 38도 이상, 신우신염 가능성, 전립선염, 요통, 신장 결석, 신우신염, 체중 감소, 당뇨병, 암 가능성, 극심한 피로, 신장 기능 저하, 당뇨 조절 불량, 언제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병원, 어떤 과에 가야 할까요? 비뇨의학과, 혈뇨 통증, 빈뇨 야뇨증, 전립선 문제 남성, 요실금, 산부인과 여성, 골반적은 문제, 방광류, 내과 가정의학과, 당뇨 고혈압 관련, 전반적 건강검진, 신경과, 신경학적 문제 의심 시 병원 가면 이런 검사해요. 기본 검사 1. 소변 검사, 혈뇨, 녹뇨, 당뇨 확인 5분이면 결과 나옴. 2. 소변 배양 검사, 세균 감염 확인 2-3일 후 결과 3. 잔뇨 측정, 초음파로 측정, 정상 50ml 이하, 남성 추가 검사 4. 전립선 특이항원 PSA 혈액 검사 5. 전립선 초음파, 여성 추가 검사 4. 골반 초음파 5. 요역동학 검사 필요시.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소변 검사 5,000에서 1만원, 초음파 15,000에서 3만원, 전체 검사 5만에서 10만원 정도. 노인 할인만 65세 이상은 추가 할인 있어요. 정리 마이너스 즉시 병원 가야 할 경우. 혈뇨 피 섞임 소변이 전혀 안 나옴 소변 볼 때 심한 통증 발열 방광 증상 갑작스런 요실금 하루 10회 이상 소변 3일 이상 밤에 3회 이상 깸 1주 이상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걸로 병원 가기 창피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방광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돼요.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돼요. 늦으면 더 힘들어져요.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약물 치료, 과민성 방광약, 전립선약 남성, 요로 감염 항생제, 물리치료, 골반적은 재활치료, 전기 자극 치료, 생활습관 개선, 오늘 배운 7가지 실천, 수술, 정말 심한 경우만, 최근은 간단한 시술들 많음. 여기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따뜻한 마무리 해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어요. 5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손자가 정말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뭘 배웠는지 정리할게요. 일부 겨울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이유. 한냉이뇨, 추위 혈관 수축 신장 자극 소변 증가. 방광 근육 수축 추위 방광 긴장 자주 마려움. 2부 한냉이뇨의 과학. 체온 조절 시스템. 혈액 재분배. 신장 반응. 호르몬 역할. 3부 3가지 주요 증상. 야뇨증 밤에 2회 이상 깸. 잔뇨감 소변 본 후 시원하지 않음. 급박뇨 갑자기 급하게 마려움. 4부 어르신들에게 더 흔한 이유. 방광 용량 감소. 근육 약화. 신경 반응 저하.
남성 전립선 비대, 여성 골반적은 약화, 동반 질환 영향, 오부 생활 속 예방법 7가지. 1. 몸 따뜻하게. 2. 수분 전략. 3. 규칙적 배뇨. 4. 골반 적은 운동. 5. 자극 음식 피하기. 6. 적절한 운동. 7. 스트레스 관리. 육부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혈뇨, 통증, 요패. 하루 10회 이상, 밤 3회 이상. 갑작스런 요실금. 동반 증상. 첫째, 겨울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정상입니다. 병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이 탓도 여러분 잘못도 아니에요. 둘째, 생활 습관만 바꿔도 많이 좋아집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예방법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셋째, 위험 신호 있으면 병원 가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받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손주들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춥고 힘들어도 방광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면 좋아져요. 노력하면 편해져요. 오늘 배운 내용 실천하시면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손자랑 약속해요. 오늘부터 배, 허리, 발 따뜻하게 물 하루 1.5-1리터, 저녁은 줄이기 3-4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 골반 적은 운동 하루 3번, 매운 것, 카페인 줄이기, 하루 30분 걷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할 수 있으시죠? 다음 영상은요, 겨울철 전립선 건강 지키는 법, 남성 어르신들 필수 시청, 그리고 여성 어르신을 위한 골반적은 강화 완벽 가이드 도 준비 중이에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올려지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 손자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알림 설정까지 완료. 그리고 이 영상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좋아요.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니까요. 댓글로 소통해요. 오늘부터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 7가지 실천할게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손자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달아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증상도 정상인가요? 뭐든 물어보세요. 가능한 한 다 답변 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